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간략하게 모아 데이터가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환사채 100억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시중에 그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었죠. 모아 데이터의 상향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환사채의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상향 조정이 무력화됐다, 이런 그 기사를 또 내가지고요. 이게 아침에 저도 고객분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렇게 이상 탐지, 이상 예측 하는 이런 기사가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단기 과열로 오늘 거래가 정지될 거를 회사가 예고를 했었는데요, 거래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가 되니까 뭐가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됐는가, 상당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거래 정지야 뭐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했었으니까 정지된 상황이라 큰 문제 없겠지만, 전환사채 100억을 발행한 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권리락을 한 다음에 한 차례 상한가를 들어가고 곧바로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주가의 동향이 1차적으로 지금까지 원체 그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다 보니까 갈수록 그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 폭이 조금씩 그 보수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더군다나 조광 ILI 같은 경우 상한가 3번 상한가에서 네 번째 거래 고점에 물량을 쏟아내고 지금 계속 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모아 데이터도 여러분이 어떤 점을 중시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우선 CB 인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 기자분이 정확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쓴 건지 제가 조금 의아한 면이 있어요. 우선 그 상향 리픽싱을 무력화시켰다, 이 얘기를 전만 기자분이랑 통화가 된다 그러면 한번 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문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CB를 인수한 FI들,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이 무상증자 이전에 시세로 그 지금 현재 무상을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전환사채 가격을 저가로 조정을 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3,125원. 그럼 제가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6회 CB를 100억을 발행을 했고요. 이걸 전환가를 18,750원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CB를 발행하고 나서 이제 CB 발행하기 전에 무상증자를 먼저 발표를 했었죠. 회사 얘기는 무상증자는 500% 발표를 해놓고 CB를 7월 6일 날 발행 발표를 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무상증자 500%의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2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전환 가격을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옳으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권리락의 기준가 18,750원, 만약에 이 기자분 이야기대로 18,750원에 그대로 그 전환가를 산정하라고 그런다면 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500%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가격을 당초 18,750원에서 거기서 6을 나눠 가지고 3,100원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특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여기 정확히 안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보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치 CB를 인수한 다음에 곧바로 지금 현재가처럼 현재 가격으로 전환을 시켜서 3,100원에 전환해서 곧바로 6,100원에, 이제 아마 기사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3,100원에 전환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6,100원이고 또 내일도 하루 거래 정지됐다 풀리게 되면은 또 상한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난 이득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장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1년 이후까지 2023년 7월 15일 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상증자 발표 때문에 권리락하고 신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치고 올라가고 하겠지만, 이게 1년 후에 주식 수량이 지금 현재 한 540만 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540만 주에 5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3,200만 주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과연 1년 후에 3,100원을 넘는다, 무작정 이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사는 조금 더 그 전후 맥락을 보고 마치 곧바로 인수한 다음에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그런 기사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픽싱이라는 이야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원래 3,125원으로 전환 사채 가격을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초기에 전환 사채 가격을 3,125원으로 했으면 이 가격으로 상향해서 조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전환 가격 3,125원으로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상향을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대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최초 조정가에서 약 70%의 범위까지는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말 그대로 또 다시 전환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가격, 전환 사채의 조정 가격의 범위는 최고 고점 3,125원에서 940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마치 이게 리픽싱이 상향 리픽싱이다 해서 3,125원을 넘는 것처럼 이렇게 넘게 할 수 있는데 특혜를 줘서 못했다,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환사채는 조정할 때 처음에 정해졌던 가격 이상으로 가진 못하고, 다만 하락했을 때 70% 범위, 당초 계약했던 가격의 70% 범위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제 이게 다시 또 나중에 주가가 회복하게 되면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맥시멈은 3,115원이라고 하는 점 참고를 해보기 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 많은 증권사들이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1년 넘게 이 전환사채가 묶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이 작은 자본금의 한 25억 정도 되는 자본금의 회사에 100억 정도의 장기성 투자 자금을 그 자본 유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향후 이 모아 데이터의 그 4차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좋은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문제에 있어서 조광 IRI가 다소 상한가 행진에서 일찍 조기에 마감이 되면서 다소 내일도 오늘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물론 상한가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권리락을 한 다음에 그 대주주 지분이 극히 적은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원래 대주주 지분이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액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응집력이 상당히 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 주주들이 분산되고 이 주가가 통일돼서 그 강하게 잘 갈 때는 응집력이 강해지는데 오히려 그 유통 물량이 많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무상증자 권리락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 시황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전체 주식 수가 540만 주에 불과하고요.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소액주주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강세 현상을 유지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게 지금까지 무상증자 권리락 했던 주식들 특징이 1차 매물을 나온 거를 빠른 시점에 소화를 시키고 다시 또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량이 나올 때 이 가격 범위가 얼만큼 조정을 했다가 그 매물을 소화하는가, 아주 강한 종목일수록 그 물량이 잠깐 나오고 바로 그 잔량이 쌓이는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든가 오늘 거래가 정지됐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지금까지 그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재료들이 아니고 다만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유통 물량이 확실하게 적은 이런 종목들의 상한가 행진이 얼만큼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장중에 가격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고점, 단기 장중에 고점에서 조정하는 폭이 10% 이상 나오고 주가의 유통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존의 그 수량보다 과도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1차 물량이 출회되는 시점이 필수적으로 한번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인지 아니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타이밍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아 데이터 거래 정지와 관련해서 전환사채의 발행 이거에 대한 팩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